안녕하세요. 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그렇게 기다리던 이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드디어 개관했습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후 기념관이 건립되기까지 100여 년의 시간이 걸렸네요. 들어선 위치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바로 옆에 있거든요.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강점기 이 3.1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어 일제로부터 고초를 겪은 곳으로 일제강점기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죠. 세계를 향해 독립만세를 외쳤던 그 3.1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요.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서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되었던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 기억하는 공간이 바로 이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인데, 이게 바로 서대문 형무소 바로 옆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제 이곳에 가시면요,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희망을 한 번에 만나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그날로 한번 떠나보시죠.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대한독립 만세! 이 함성이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함성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여러 곳에서 들을 수 있었죠. 저에게 우리 반만년의 역사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눠보라 라고 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요, 1919년 3.1운동 전과 후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고요? 3.1운동에서 광장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억압과 불의에 맞서 자유와 정의를 이야기하고자 광장에 선 그들이 만들 새로운 세상은 분명 3.1운동 이전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3.1운동 때 울려 퍼진 바로 이 독립의 염원을 정부 수립이라는 현실로 만들어내고자 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는데요. 자, 어디 창문 너머 그분들 한번 만나보시죠. 4월 10일 밤부터 시작된 이 독립운동가들의 열띤 토론, 이 토론의 이름을 임시의정원이라고 결정을 합니다. 모두 정부 조직을 완성하기까지는요,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그런 각오로 임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법을 만드는 기관, 지금으로 말한다면 국회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임시의정원을 먼저 만든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국호를 정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열띤 토론 속에서요, 시간은 4월 11일로 넘어갔습니다. 고려, 조선, 대한. 이거 어떤 국호가 좋을까? 여러 국호를 두고 논의를 벌이다가 드디어 국호와 연호가 만들어집니다. 국호는 대한민국.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즉 황제가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1919년 4월 11일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그 이름의 생일이었네요.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국호 만들어졌고요. 다음은요, 한 나라의 기초가 되는 헌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 고민 끝에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헌법일 텐데요.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민주공화국을 선포했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영문 표시가 Republic of Korea, 공화국의 출발이 여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공화국이란 이 주권을 가진 국민이 대표를 뽑아서 국가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 한 줄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전까지 우리는 대한제국이었잖아요. 조선 왕조였고 고려 왕조였습니다. 주권은 바로 황제와 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이고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의 결과 우리는 제국과 왕국을 소멸시키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국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운 것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 순간입니까? 민국이 탄생하는 역사적 그날인 1919년 4월 11일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이에 입각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드디어 완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지금의 국회에 해당하는 임시의정원, 사법부에 해당하는 법원, 행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과 함께 삼권 분립에 기초한 우리 역사상 최초의 정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상하이에서 출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당시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대한국민의회라는 정부가 출범했고요. 서울 한복판에서도 일제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한성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외에도 더 있었습니다. 3.1운동에서 보여준 이 독립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정부가 또 여러 개 있어서는 좀 곤란하겠죠. 당시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정부 통합운동을 추진합니다. 결과는 1919년 9월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개정이 필요하겠죠? 그리하여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선포합니다. 4월 달에는 헌법이긴 했지만 용어에서 임시헌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젠 헌법입니다. 자, 그러면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법,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제함.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지금 우리 헌법의 맥이 여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투표로 뽑습니다. 이게 당연한 모습인 듯 하지만요. 반만년 역사를 24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여러분들 이게 1시간도 채 안 되는, 아니 30분도 채 안 되는 고작 18분에 해당하는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역사의 선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는 그날을 되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잃어버린 땅, 그것을 되찾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너무나 많고 험준합니다. 3.1운동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조금씩 묵묵히 전진하며 기어이 벽을 넘고야 말겠다는 담쟁이처럼 말이죠. 어떤 여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 만나보시죠.